번째 경기 AC 몬차 대 칼리아리 칼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몬차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파르마에 패했다. 교체로 들어온 페드로 페레이라의 한 골이 나왔지만 센터백이자 팀 수비의 핵인 파블로 마리의 퇴장으로 생긴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리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며 강등의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 때문에 순위 경쟁 중인 칼리아리 상대로 홈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제공권 경합이 가능한 주리치를 비롯해 카프라리와 말디니 등 해결할 선수가 모두 피치를 밟으며 골을 노릴 것이다. 칼리아리는 4연패를 당하며 강등권으로 추락했다. 아탈란타와 인테르 등 우승권 팀들을 연달아 상대했는데 골이 터지지 않았다. 예리미나와 자파 등 수비 라인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는데 개선되지 않은 최전방의 마무리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로베르토 피콜리와 앙겔로 등이 보다 안정적인 문전한 마무리를 해야 한다. 몬차의 승리를 본다. 칼리아리는 피콜리 외에 상대 수비를 넘어서며 골을 터뜨릴 선수가 없다. 원정에서는 특히 그런 경향이 더 두드러지기에 몬차의 수비도 넘기 어렵다. 비앙코와 센시가 점차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주리치가 최전방에서 공중볼을 이선으로 연결할 몬차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US 레체 대 제노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체는 몬차전 승리 이후 나선 두 경기를 모두 패하며 강등권 커트라인에 걸려있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에서 승점을 추가하며 강등권과의 격차를 벌려야 하는 동기부여가 확실하다. 홈에서 할 만한 팀을 상대하기에 크리스토비치가 문전압 침투를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모렌테와 갈로가 돌파로 기회를 만들려 할 것이다. 제노아는 최근 승점 추가를 잘하며 중위권으로 올라왔다. 리그 2위인 나폴리에 패하긴 했지만 우디네세와 엠폴리 등을 원정에서 잡았다. 요한 바스케스를 중심으로 바니와 마르틴 등이 나선 수비가 안정적으로 상대의 공세를 막아냈고 프렌드럽의 중앙 수비 가담이 원활했다. 상대 수비에 부담을 주는 피나몬티는 언제든 기회를 골로 연결할 수 있는 선수다. 접전을 본다. 제노아는 최근 원정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는 등 무패를 달리며 좋은 원정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상대의 중원 공세를 버틸 수 있는 프렌드럽과 바델의 중원도 믿을만하다. 단 레체 역시 바스키리토가 수비 라인을 잘 지휘하며 상대에 맞설 수 있기에 홈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세 번째 경기 풀럼 대 입스위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풀럼은 본머스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무패를 이어갔다. 이번 시즌 선전은 예상됐지만 강팀 상대로도 승점 추가를 잘하며 8위에 위치해 있다. 유럽 대항전 출전이 가능한 순위권과 격차도 크지 않기에 이런 기세가 이어지면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으로 출전할 수도 있다. 히메네스와 로드리고, 무니즈 등 스트라이커 포지션 선수들이 찬스를 잘 마무리하고 있고 윌슨과 트라오레 등 측면을 부수는 윙어들의 컨디션도 최상이다. 입스위치는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첼시를 잡았다. 강팀 상대로 확실하게 라인을 내리며 공세를 저지했고 몇 차례 되지 않은 역습 기회에서 두 골을 터뜨렸다. 카유스테와 샘모시가 나선 중원이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진 못했지만 최종 수비 보호를 잘했고 델라비 모처럼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는 골을 터뜨렸다. 풀럼의 승리를 본다. 입스위치가 원정에서 첼시전처럼 수비에 치중하며 경기를 운영할 것이 유력한 경기다. 그러나 그나마 경쟁력 있는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경기력 저하가 큰 팀이다. 윌슨과 로빈슨, 아다마, 트라오레 등 돌파에 능한 이성 공격수들이 중앙보다 헐거운 상대 측면 수비를 허물 것이고 히메네스가 기회를 해결할 풀럼이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앙제 대 브레스트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앙제는 휴식기 전 5경기에서 4패를 당하며 최하위권과 격차가 좁혀졌다. 안정적인 잔류를 노리고 나선 이번 시즌인데 15라운드까지 승점 13점에 그치고 있다. 압델리와 장이드 아울루 등 중원의 지원이 좋긴 하지만 기대했던 반바, 디엥과 니앙 등 최전방 공격수들의 골이 안 터지고 있다. 그래도 비슷한 전력의 팀 상대로는 르포르와 아커스의 최종 수비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 브레스트는 휴식기 전 페이스가 좋았다. 릴 원정에서 승점 추가에 실패하긴 했지만 스트라스부르와 낭트를 완파하며 중상위권 추격에 나섰다. 압달라 시마가 벤치에서 나와 게임 체인저 역할을 잘했고 둠비아와 페르난데스가 부상으로 빠진 리즈멜루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다. 브레스트의 승리를 본다. 앙제가 홈에서 수비에 치중하며 경기를 운영하면 브레스트도 고전할 수 있지만 홈팀은 그럴 여유가 없다. 벨케블라와 압델리 등 중원 자원들이 팀의 라인을 크게 올릴 것이고 브레스트의 역습을 저지하는 데 고전할 것이다. 둠비아와 카마라의 지원 속에 실라와 델 카스티오가 좋은 기회를 맞이할 브레스트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랑스 대 툴루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랑스는 휴식기 전 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다시 상위권 추격을 시작했다. 오세르 원정에서 무승부에 그치긴 했지만 랭스를 완파했다. 소토카를 제치고 주전 스트라이커로 나서는 은졸라가 최전방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하고 있고 풀기니와 라보 등이 측면에서 충분히 기회를 만들고 있다. 두 시즌 전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로 평가받던 토마손의 중원 존재감이 살아난 것도 팀에는 큰 힘이다.
툴루즈는 시즌 초반 부진으로 인해 하위권에 처져 있었지만 11월 이후 반등에 성공하며 9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그 기간 스타드렌과 오세르 등을 완파했는데 공수 밸런스가 확실하게 나아졌다. 특급 조커에서 수준급 공격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아부크랄이 팀의 에이스로 공격 상황을 잘 이끌었고 조슈아 킹이 에이징 커브를 극복했다. 랑스의 승리를 본다. 툴루즈는 역습 상황에서 아부크랄과 킹이 기회를 골로 연결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정에서 상승세의 랑스를 상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토마손이 풀기니와 함께 중원에서 확실하게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은졸라가 문전 침투로 해결할 랑스가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스트라스부르 대 오세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르아브르를 완파했다. 지난 두 시즌간의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등권과 어느 정도 격차를 두며 중위권에 위치해 있다. 단 잔류를 확신할 만한 상황은 아니기에 후반기에 승점 추가가 필요하다. 오세르의 전반기 페이스가 좋긴 했지만 홈 일정이고 나나시와 엠마누엘의 최전방 시너지가 나기에 승리를 노린다. 오세르는 툴루즈 원정에서 패하긴 했지만 전반기 마무리가 좋았다. 마르세유를 잡았고 리그 선두인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도 승점 추가에 성공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시나요코의 골이 많은 건 아니지만 최전방에서 연계 플레이를 잘해줬고 하메드 트라오레와 페린 등 이성 공격수들이 마무리를 해줬다. 접전을 본다. 오세르는 주발과 아크파 등 최종 수비가 원정에서도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을 형성하며 쉽게 상대에게 공간을 주지 않았다. 오어서가 중원에서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경기에 임할 오세르가 원정에서 원하는 승점 1점을 가져갈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